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실기준비 구술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최프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탁구대의 규격을 말하시오. 시합표면이 되는 탁구대의 윗면은 길이 2.74m, 너비 1.525m의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탁구대는 바닥에서 76cm의 높이의 수평면으로 놓여야 합니다. 탁구대의 윗면의 옆부분은 시합표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합표면은 공인구를 30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23cm로 일정하게 튀어 올라야 합니다. 시합표면은 무광의 어두운 색이어야 합니다. 엔드라인과 사이드라인은 2cm의 흰색으로 합니다. 센터라인은 3mm의 흰색으로 하며 센터라인은 오른쪽 하프코트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트 어셈블리에 대해 말하시오. 네트 어셈블리는 네트, 지주봉으로 구성되며 탁구대에 이들을 부착하는 잼새도 포함됩니다. 네트는 양쪽 끝에 있는 높이 15.25cm의 수직봉에 부착된 끈으로 설치합니다. 수직봉의 외부 한계는 사이드라인으로부터 15.25cm입니다. 양쪽 지주 사이의 길이는 183cm입니다. 네트의 높이는 길이 전체가 시합 표면으로부터 15.25cm입니다. 네트의 밑바닥은 길이 전체가 시합 표면에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인구에 대해 말하시오. 공은 구 형태로 지름은 40mm이어야 합니다. 공의 무게는 2.7g이어야 합니다. 공은 셀룰로이드 혹은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 재질이어야 합니다. 공은 무광의 흰색 또는 오렌지색이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켓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켓의 크기, 모양, 무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블레이드는 평평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블레이드 두께의 최소 85%는 원목으로 해야 합니다. 블레이드 내부의 접착층은 섬유 소재, 압축용지 등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두께의 7.5% 또는 0.35m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커버링은 블레이드 전체를 덮되 블레이드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블레이드 내부의 모든 층, 커버링의 모든 층, 접착층 등은 모두 균일한 두께여야 합니다. 라켓 커버링은 물리적, 화학적 또는 다른 변형을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올바른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시오. 서비스는 공이 서버의 정지된 프리핸드 손바닥 위에 자유롭게 놓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서버는 공을 수직에 가깝게 위로 띄어야 하고 회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이 손바닥에서 떠난 후 적어도 16cm 이상 올라가야 하고 서버가 공을 치기 전에 어떠한 것도 닿으면 안 됩니다. 공은 서비스가 시작된 순간부터 라켓에 맞는 순간까지 시합 표면 위와 엔드라인 뒤에 있어야 합니다. 공은 리시버에게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서버의 프리암과 손은 공을 띄운 즉시 공과 네트 사이에서 쥐어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 규정 위반에 따른 심판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서비스의 적법성이 의심이 갈 경우 처음에 하나여 서버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 이후에도 적법성이 의심이 갈 경우에는 서버에게 실점을 줍니다. 선수의 신체적인 장애로 서비스 준수가 어려울 경우 심판은 예외적으로 올바른 서비스 요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렛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서비스할 때 공이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린 후 상대방 코트에 닿았을 경우입니다. 리시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단 리시버가 공을 치려고 시도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서비스나 리턴을 하지 못한 것이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기가 심판에 의해 중단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득점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상대 선수가 올바른 서비스를 실패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올바른 리턴을 실패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친 공이 엔드라인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공을 방해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허용되지 않은 라켓으로 공을 쳤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에 의해 시합 표면이 이동되었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가 네트 어셈블리를 건드렸을 때입니다. 상대 선수의 프리핸드가 시합 표면을 건드렸을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임에 대해 설명하시오. 10대 10 이전의 상황에서는 11점을 먼저 획득하는 선수가 그 게임을 이깁니다. 10대 10 상황 또는 그 이후의 동점 상황에서는 연속 2점을 먼저 앞서는 선수가 그 게임을 이깁니다. 이상입니다. 서빙, 리시빙, 엔드 선택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서빙, 리시빙, 엔드 선택권은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승자가 서브, 리시브 또는 특정 엔드에서 시작할 것인가를 선택합니다. 상대 선수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2포인트를 득점하면 서비스 순서가 바뀝니다. 듀스 상황이나 그 이후의 상황, 경기 촉진제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1점마다 서비스 순서를 바꿉니다. 매 게임마다 엔드 체인지를 하고 맨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느 선수가 5점을 먼저 획득하면 엔드 체인지를 합니다. 복싱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는 어느 조든 5포인트를 먼저 획득하면 리시브 조는 리시빙 순서를 바꿉니다. 이상입니다. 서빙, 리시빙, 엔드 순서의 오류가 있을 때 심판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순서를 지키지 않고 선수가 서브 또는 리시브를 한 경우 주심은 오류가 발견되는 즉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 초기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경기를 재개합니다. 선수가 엔드를 바꾸어야 함에도 바꾸지 않은 경우 현재의 점수에서 매치 초기에 결정된 순서에 따라 엔드를 바로잡은 후 경기를 재개합니다. 오류가 발견되기 전에 획득한 포인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는 상황을 설명하시오. 서빙, 리시빙, 엔드 순서가 잘못되어 교정하고자 할 때입니다. 경기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할 때입니다. 선수나 조언자에게 경고나 처벌을 주고자 할 때입니다. 랠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로 경기 조건이 방해를 받을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촉진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촉진제는 게임 시작 후 10분이 되었거나 시간에 관계없이 양 선수가 요청할 경우에 시행합니다. 단 게임 중 양 선수의 점수 합이 적어도 18점이 되면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기 촉진제를 시행할 예정이라면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킵니다. 랠리 중이었다면 랠리에서 서버의 서비스로 경기를 재개하고 랠리 중이 아니었다면 직전 랠리에서의 리시버의 서비스로 경기를 재개합니다. 리시버하는 선수가 13개의 리턴을 성공하면 리시버는 1포인트를 득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한 번씩 교대로 서비스를 합니다. 경기 촉진제가 시행되면 매치가 끝날 때까지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복장에 대해 설명하시오. 경기 복장은 반소매, 민소매의 셔츠, 반바지나 스커트, 원피스, 양말, 경기화 등이 해당됩니다. 셔츠, 스커트, 반바지의 주 색상은 셔츠의 소매나 카라를 제외하고는 공의 색깔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깔이어야 합니다. 경기 복장에 있는 장식이나 선수가 착용하는 아이템은 상대 선수의 시야를 방해할 정도로 눈에 띄거나 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디자인과 문자는 복장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장 규격을 말하시오. 경기 공간은 길이 14m, 너비 7m, 높이 5m 이상의 직사각형이어야 합니다. 네 곳의 모퉁이는
길이 1.5m의 서라운드로 막습니다. 경기구역은 약 75cm의 서라운드를 둘러서 경기구역과 관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서라운드의 배경색은 동일한 어두운 색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계대회,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서의 조명의 밝기는 시합 표면위는 최소 1500룩스, 경기구역의 다른 곳은 최소 1000룩스가 되어야 합니다. 기타 대회에서의 조명의 밝기는 시합 표면위는 최소 1000룩스, 경기구역의 다른 곳은 최소 600룩스가 되어야 합니다. 조명기구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5m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니폼에 하는 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 셔츠의 앞면, 옆면, 어깨 부분에 뚜렷이 구분되게 최대 6개까지 광고할 수 있습니다. 합친 면적이 600제곱cm 이내여야 합니다. 앞면의 광고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뒷면의 광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면적이 400제곱cm 이내여야 합니다. 반바지나 스커트의 앞면이나 옆면에 하는 광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체 면적이 120제곱cm 이내여야 합니다. 선수 등판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이 100제곱cm 이내여야 합니다. 심판 복장에 하는 광고는 전체 면적이 40제곱cm 이내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전 연습 시간은 몇 분입니까? 2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습 시간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들은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 시합할 탁구대에서 최대 2분 동안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연습 시간은 레프리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휴식 시간 동안에는 연습을 할 수 없습니다. 비상 상황으로 인해 시합이 중지된 경우 레프리는 선수들에게 시합 테이블을 포함하여 어느 테이블에서든 연습하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은 자신들이 사용하게 될 장비를 점검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손상된 공이나 라켓을 교체한 후 경기를 재개하기 전에 몇 차례 이상의 연습 랠리를 자동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벌에 대해 설명하시오. 매치 안에서 게임과 게임 사이에 최대 1분까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매 6점마다 타월링을 위해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매치 마지막 게임에서 엔드 체인지할 때 짧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분까지 한 번에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매치에 출전해야 하는 선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치와 매치 사이에 최대 5분까지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선수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경기를 중단시킬 경우 10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타임아웃에 대해 설명하시오. 선수는 매치가 진행되는 동안 최대 1분까지 한 번에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받으면 주심은 시합을 중단시키고 흰색 카드를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요청한 선수의 테이블에 타임아웃 표시도구를 올려놓습니다. 타임아웃 요청은 개인전에서는 선수나 지정된 조언자가 할 수 있고 단체전에서는 선수나 캡틴, 지도자가 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개인전에서는 선수가 결정할 수 있고 단체전에서는 지도자가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한 선수나 조가 다시 시합할 준비가 되었거나 1분이 경과했을 경우 어느 것이든 더 빠른 것에 따라 심판은 표시도구를 지우고 경기를 재개합니다. 이상입니다. 타월링은 몇 점마다 하는지 설명하시오. 각 게임을 시작해서 두 선수의 점수 합이 6점이 되거나 6의 배수의 점수가 될 때마다 타월링합니다. 또한 매치의 마지막 게임에서 어느 선수가 먼저 5점을 획득하면 엔드 체인지 할 때 짧은 인터벌이 주어지고 그때 타월링합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간 휴식 시간은 몇 분인지 설명하시오. 1분입니다. 한 매치가 연속되는 게임 사이는 1분까지의 인터벌이 허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독이나 선수에 의한 타임아웃은 몇 분입니까? 최대 1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체전 경기에서 연속으로 매치에 나가는 선수의 휴식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중 조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단체전 경기에서는 경기구역에 있도록 허가된 누구에게서라도 선수는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전 경기에서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심에게 지정하여 알린 한 사람에게서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조언을 할 경우 주심은 레드카드를 주고 경기구역을 떠나도록 지시합니다. 허가된 조언자가 불법 조언을 하는 경우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는 퇴장을 명령합니다. 퇴장이 결정된 조언자가 이에 불응 시에는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레프리에게 보고합니다. 선수는 랠리가 진행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아무 때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플레이가 지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